가격이 높은 반포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km 간격으로 평당 아파트 가격이 딱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강남 어떤 에어리아의 가격이 서울 수도권 전체 가격을 견인하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영동에서 압구정으로, 압구정에서 대치로, 대치에서 다시 반포로 중심이 어디로 빠질 거냐라고 봤거든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작년 세미나 때 왜 강남 집값이 안 떨어질까?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가 있을까? 집값을 조사를 해봤어요. 가격이 높은 반포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km 간격으로 평당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씩 딱 이렇게 떨어져요. 그게 동심원 구조를 딱 그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약간의 이제 새로 진 거냐 만 거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주변을 끌어들이는 구심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그게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은 고착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어떤 에어리아의 가격이 서울 수도권 전체 가격을 견인하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이제 보통 이제 10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세웁니다. 다 핵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서울시 도시 구조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고자 하는 도시 기본 구조하고 공간 구조하고 가격 구조가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CBD를 몇 개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투자를 했는데 그 지역의 재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그 집값으로 녹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동심원 구조를 보면은 그 가격이 1억짜리가 세 군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군데서 안 나온다는 거죠. 한 군데서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타나는 거죠. 재정 투자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게 앞으로 고착화되는 겁니까? 고착화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대책을 써서는 안 되고 제2의 제3의 강남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동심원 가격 구조 이론과 그 나머지가 중심이동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연관이 된 얘기인가요? 연관은 되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광복 이후에는 종로였잖아요. 종로가 중심이었잖아요. 거기 주변에 이제 인사동 그러면 이제 계층이 있었고 집값도 비쌌고 인사동 산다 그러면 좀 잘 산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그게 강남 개발하면서 영동 복부인 이런 말이 나오듯이 영동 지역이 그냥 주택의 메카가 됐잖아요. 주택 가격에. 그러던 것이 1980년대로 가면서 압구정이 됐죠. 압구정. 바람 불어도 좋은 날. 압구정이 이제 거기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비싼 아파트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구정에 사는 것이 마치 이제 강남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대치동으로 갔어요. 그 대치동에서 이제 학군 때문에 그런지 뭐 학원가 있으면서 대치동이 또 타워팰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게 다시 어디로 왔냐 하면 반포. 네, 반포로 재개발하면서 강남시장이 반포하고 개포동이 가격을 놓고 싸우는 약간 강남 가격을 견인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저는 이제 항상 그 제2의 제3의 강남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보니까 저러다가 이제 중심이 어디로 빠질 거냐라고 봤거든요. 그걸 제가 판교로 본 거예요. 강남이 아래까지 확 내려오는 거잖아요. 엄청 넓어지는 거죠. 공급이 굉장히 늘고 또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90년도 제1기 신도시 분당을 만들었을 때 강남 사람들이 분당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강남의 가격이 주택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강남의 가격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된 거거든요. 그리고 판교가 이제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그럴듯했고 계획이 이동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민단체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지라고 그래가지고 판교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동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판교가 미분양 나고 막 그랬잖아요. 물론 규모도 작고 또 분당과의 종합적인 계획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판교 이쪽으로 해가지고 제2의 강남처럼 만약에 됐으면 전국의 집값의 균형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것이다. 영동에서 압구정으로, 압구정에서 대치로, 대치에서 다시 반포로 중심지가 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지역 사이에서 움직이는
이유는 뭡니까? 컨벤션 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새로 딱 이렇게 열면 좋아 보이잖아요. 새 거. 그러니까 이제 새 거로 옮겨 다닌 거예요. 새로운 주거 형태로 옮겨 다닌. 지금 반포가 다시 뜬 이유는 물론 환경도 좋고 다 좋지만 재건축 아주 새로운 아파트. 그럼 압구정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 주목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야 된다. 중심 이동 이론도 중심지 이동 이론이 있고 주거지 이론이 네, 있잖아요. 네. 이 주거지라는 거는 그 어떤 정비 사업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시적인 요인이에요. 이거는 그 중심지 이동은 좀 장기적인 요인이고, 근데 일시적인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또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럼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3, 4년 동안에. 그러면 급히 전세 수요가, 임대 수요가 늘잖아요. 그럼 뭐에 영향을 미칩니까? 공간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올라가죠. 그게 올라간 게 떨어지면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고 그게 이제 벽돌처럼 그 가격이 올라간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잠실에 있었던 가락시장 그걸 할 때 순차적으로 그 이동을 시키는 계획을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세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돈이 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잡지는 못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도시 같은 거라면 보상이 생기잖아요. 보상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집을 사든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보상받은 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 세금이 굉장히 적거나 면세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돈이 또 다시 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동 이론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돈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